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아니면은 약간은 좀 소외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의 시장이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호재가 나오면서 갭을 띄워버렸죠. 제가 봤을 때에는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도체의 실적을 가지고 이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호재로 인해서 갭으로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이 자회사 하나 NXMD를 좀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솔루션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에서 CGI라는 작은 회사의 기술을 훔쳤다라는 의혹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이 CGI에게 우리 회사에 인수되자라고 제안을 했고, CGI가 기술 자료를 일부 보여주었는데, 이게 M&A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있다가 하나가 자회사를 따로 만들었고, 1년 반 만에 그 CGI가 연구하던 기술과 비슷한 방열 제품을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이 기술을 개발하면 100억 이상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하나는 너무 빨리 성공을 했고, 그때 우리가 실사 때 보여줬던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스타트업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입장에서는 뭐 기술을 훔친 적 없다, 업계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만든 거다, 실사 때 받았던 자료는 다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 자료가 오갔는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합법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주 뉴스에 나왔던 거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사용이 됐던 소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타트업은 하나가 우리 기술을 훔쳤다, 하나는 우리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좀 맞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베꼈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악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베꼈다라고 해도요,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뭔가를 대기업한테 크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뭐예요? 이 조절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심지어 조절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태양 흡수가 안 되게끔 태양열을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풍력을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과잉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과잉 공급된 것들은 뭐예요? 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뺐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ESS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 시장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ESS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 부분이 조금 자동차 쪽으로도 쓰이다 보니까 자동차 그 화재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이 나면 또 쉽게 꺼지지도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의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이제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기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뭔가 이제 저장해 둘 만한 ESS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나, 그럼 얘도 공장되고, 주위에 있는 뭐 산이라면 산도 다 탈 수 있고, 마을이 있으면 또 마을도 다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S는 일단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초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정말로 진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이 마냥 매번 난다, 너무 빈도가 잦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빈도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뭐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ESS라든지 아니면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빈도수도 좀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70건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했던 게 1만 건이야. 거기서 77건이야. 70건이야. 그러면은 2021년에는 81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1만 건에서 81건이냐 2만 건에서 81건이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1년 동안에 이 ESS라든지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99건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99건이 1만 건에서의 99건이냐 그러면은 이 화재 빈도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맞죠. 다만 만약에 3만 건에서의 99건이냐라고 했을 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불이 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번 중에 1번이냐 20번 중에 2번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우리가 한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명확하게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를 놓고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이해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았고 여기서 우리는 물량 좀 채워갔고 4분기 실적은 이거랑 해도 이거만큼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제외해도 적어도 1,500억 이상은 4분기 때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 언저리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저 하이파이브 뭐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하루 더 할 겁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마감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하루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나서 주식 뭐 잠깐 내려놓고 푹 쉬다가 저 허브경제TV 다음 주에 하이파이브 찾아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